2026년 1월 7일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공개된 영상 하나가 제조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자동차 부품을 분류하고 무거운 배터리팩을 정확한 위치에 조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처럼 걷고 사람보다 정확하게 일하는 로봇.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동시에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며 복수의 투자은행들이 기업 가치를 30조에서 40조 원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21년 1조 원에 인수한 회사가 5년 만에 40조 원, 40배 수익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거품일까요?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숫자부터 냉정하게 봅시다. 먼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실제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영업 손실이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연간 매출은 고작 수백억 원 수준이고요. 주로 네 발로 걷는 로봇 게스파들 물류센터나 건설 현장에 파는 게 전부였습니다. 순이익은 4년 연속 적자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회사는 상장은커녕 투자 유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은 이 적자투성이 회사에 40조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였을까요? 그들이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미래를 본 겁니다. 투자은행들이 주목한 첫 번째는 기술 격차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20년 넘게 로봇 제어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경사로를 걷는 동적 균형 제어, 장애물을 피하는 실시간 경로 계획, 물건을 정밀하게 잡고 조립하는 매니플레이션 기술. 이 모든 게 20년의 데이터와 노하우로 쌓아올린 성과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2022년에야 프로토타입으로 공개한 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미 2013년부터 아틀라스를 개발해왔습니다. 기술 격차는 최소 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돈으로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시장 타이밍입니다. UBS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5년 약 7조 원에서 2030년에는 8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62%입니다. 2035년에는 500조 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까요? 간단합니다. 전 세계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조업 공성률이 2023년 기준 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임금을 2배, 3배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로봇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차의 실행력입니다.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구글이 2013년에 인수했다가 2017년에 포기한 회사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술은 좋은데 돈을 못 번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멋진 로봇을 만들어도 그게 비즈니스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현대차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로봇의 관절,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양산합니다. 현대위아가 정밀 부품을 만듭니다.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물류망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공장이 이 로봇들이 실전에 투입되는 최초의 전장이 됩니다. 투자자들이 보는 건 단순한 로봇 회사가 아닙니다. 로봇을 대량 생산하고 실제 공장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생태계입니다. 기술만 가진 회사와 기술의 생산 능력까지 갖춘 회사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현대차는 로봇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상장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로봇 개발에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지난 4년간만 1조 3천억 원을 쏟아부었으니까요. 아무리 현대차가 돈을 잘 벌어도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이 회사가 제2의 테슬라가 될 거라고 설득해서 수조 원의 공모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숨겨진 설계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합쳐서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정의선 회장이 개인 돈으로 샀습니다. 2021년 인수 당시 약 2,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만약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40조 원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에 성공한다면
정의선 회장이 가진 20% 지분의 가치는 약 8조 원이 됩니다. 환율 변동성을 고려하면 6조에서 10조 원 사이가 되겠죠. 2,400억 원을 투자해서 불과 5년 만에 8조 원, 30배가 넘는 수익입니다. 이 돈이 단순한 차익 실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할 수 있는 엄청난 실탄입니다. 향후 발생할 상속세를 현금으로 준비할 수 있고 그룹의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할 여력도 생깁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은 현대차의 기술적 승리이자 정의선 회장의 재무적 승리다. 로봇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키우면서 동시에 오너의 지배력까지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미국 상장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밸류에이션입니다.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로봇이나 AI 기업에 훨씬 높은 가치를 매깁니다. 미국 테크주의 평균 PER이 30배인 반면 한국 제조업은 평균 8배입니다. 같은 회사를 상장해도 미국에서 3배 이상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자금 규모입니다. 나스닥에서는 한 번에 5조에서 10조 원의 공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1조에서 2조 원 수준입니다. 셋째, 글로벌 신뢰도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서가 됩니다. 이후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시나리오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EC 심사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IPO 승인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특히 적자 기업의 경우 더 까다롭습니다. 수익 모델이 구체적인가? 기술 경쟁력이 지속 가능한가? 언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SEC에 제출하는 S-1 서류, 그러니까 상장 신청서에서 2028년 양산체제 완성, 2030년 흑자 전환이라는 로드맵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40조 원 밸류는 물 건너갑니다. 두 번째는 안보 심사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원래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인 DRPA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군사용 로봇 기술이 녹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US가 여기에 주목합니다. 핵심 기술이 한국으로 이전되는 건 아닌가? 제3국으로 유출될 위험은 없는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이건 민감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1년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도 CFIUS 승인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상장 과정에서는 기술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야 하니까 심사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면 기술 유출 우려가 생기고 너무 감추면 투자자들이 외면합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세 번째는 양산의 벽입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현대차는 공개적으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에는 울산의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2027년에는 연간 1만 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2028년에는 연간 3만 대를 양산해서 미국 조지아 공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현재 아틀라스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추정 5억에서 10억 원입니다. 이걸 양산해서 1억 원대로 낮추지 못하면 상용화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대당 2천만 원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은 좋아도 시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로봇 한 대를 잘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똑같은 품질이 로봇 3만 대를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부품 수급부터 품질 관리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 생산을 맡고 현대위아가 조립 라인을 구축하는 등 그룹사 전체가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2028년까지 이 양산 체계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40조 원의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겁니다. 지금 울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 울산의 한 비밀스러운 연구시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RMAC,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입니다. 이곳은 로봇들의 연구소가 아닙니다. 로봇들의 훈련소입니다. 여기서 아틀라스는 걷거나 뛰는 기초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이미 졸업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노동입니다. 작업대에 놓인 수천 개의 자동차 부품을 0.1초 만에 스캔해서 분류하고
무거운 배터리팩을 들어 정확한 위치에 조립합니다. 사람이 하면 허리를 다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을 아틀라스는 지치지도 않고 반복합니다. 현대차가 설계한 훈련 방식은 정말 치밀합니다. 심투리얼, 시뮬레이션에서 현실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현실에서 로봇을 하나하나 가르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가상세계, 메타버스 안에 공장을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 가상 공간에서 아틀라스의 디지털 쌍둥이는 수백만 번의 조립 훈련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부품을 떨어뜨려도 보고 조립 순서를 바꿔도 봅니다. 모든 실수와 성공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마스터한 데이터를 현실의 아틀라스에게 다운로드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아틀라스는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부품도 마치 10년차 숙련공처럼 능숙하게 다룹니다. 이것이 현대차가 자신있게 내세우는 지능형 로봇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훈련의 목표 시점은 정확히 2028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초기지 조지아주에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그 무대입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양산해 이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공장 안에서 사람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로봇의 발자국 소리만 들립니다. 아틀라스 군단이 부품 창고에서 라인까지 자재를 나르고 좁고 위험한 차체 내부로 들어가 배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모습을 2층 통제실에서 모니터로 지켜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과거의 인간이 기름때 묻히는 작업자였다면 미래의 인간은 로봇을 지휘하는 감독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자동화가 아닙니다. 제조업의 혁명입니다. 인건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생산 속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불량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4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제조 기업이 꿈꾸는 무인 공장의 꿈을 현대차가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하면 그 주식을 사겠다고 벼르고 계실 겁니다. 물론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눈을 조금 더 넓게 뜹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로봇의 두뇌와 근육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로봇을 대량으로 찍어내려면 수많은 부품이 필요합니다. 로봇의 관절을 만드는 현대모비스, 로봇의 조립 라인을 까는 현대위아, 그리고 이 모든 판을 설계하고 지배하는 현대차까지. 마치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이 돈을 벌었듯이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 전체를 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시키는 순간 그 가치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모비스의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겁니다. 40조 원이라는 가치가 그룹 전체의 재평가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를 놓치지 마십시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주목해야 할 시점이 몇 개 있습니다. 2026년 3분기에 S-1 서류가 제출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재무 상태가 최초로 공개됩니다. 2026년 4분기에는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면서 시장 수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분기쯤 상장 및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승부처는 2028년 하반기입니다. 양산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는 시점이죠. 상장 초기에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양산 실적을 확인한 후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참고로 비교할 만한 기업들을 보면 테슬라 시가총액이 800조 원인데 여기에는 전기차뿐 아니라 옵티머스 로봇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3000조 원인데 이건 AI 칩, 그러니까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산업용 로봇 선두주자인 ABB는 80조 원 정도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40조 원에 상장되면 ABB 시총의 50% 수준, 테슬라 시총의 5% 수준이 됩니다.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순수 플레이어라는 점에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투자를 떠나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2028년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아틀라스 3만 대가 가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축복입니다. 인건비가 연간 3조 원 절감됩니다. 1인당 인건비를 1억 원으로 잡으면 3만 명분입니다. 24시간 가동으로 생산성은 2배 증가하고 불량률은 제로로 수렴하니 품질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조립 라인 단순 작업자 3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물론 로봇 관리와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자 5,000명은 새로 채용되겠죠.
하지만 순감 일자리는 25,000개입니다. 이것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제조업 일자리의 30%, 약 3억 개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로봇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로봇이 잘하는 일과 경쟁하면 당신은 100% 집니다. 24시간 지치지 않고 불평 없이 일하는 기계를 인간이 어떻게 이깁니까? 대신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시오. 반복적인 육체 노동,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는 작업, 24시간 집중력이 필요한 모니터링, 이런 일들은 로봇에게 맡기십시오. 대신 창의적 문제 해결, 복잡한 의사결정, 로봇 시스템 설계와 관리, 인간 고유의 감성 노동, 교육이나 상담이나 케어 같은 일, 이런 일들은 로봇이 못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거나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거나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지는 이 세 가지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말을 대체했고 전기가 촛불을 대체했듯이 이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40조 원 밸류에이션이 거품이냐고요? 아닙니다. 단 조건부입니다. 2028년 양산에 성공한다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양산에 실패한다면 10조 원 이하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실행력입니다. 투자 기회는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2026년에서 2027년 상장 전후 변동성 장세입니다. 2단계는 2028년에서 2029년 양산 검증 시기입니다. 3단계는 2030년 이후 글로벌 확장 미개 소고 후 8시 28분 수익성 개선 단계입니다. 급하게 뛰어들기보다 각 단계의 실적을 확인하며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진짜 승자는 생태계 전체를 보는 투자자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만 보지 마십시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엔비디아, 밸류체인 전체를 포트폴리오에 담으십시오. 100년 전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로 자동차 산업을 혁명했듯이 정의선 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제조업을 재정의하려 합니다. 이 도박이 성공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참여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이제는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